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IT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정철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가 보통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이제 문제시되고 또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요구사항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요구사항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 그리고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공유해드릴 내용은 요구사항 분석의 관점에 있어서 어떤 오류들을 좀 저희가 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크게 요구사항 분석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오류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오류가 있다라고 지금 제가 여기다 적어놨고요. 이제 뭐 이것은 어떤 공식화된 건 아니지만 제가 경험상 보통 의사소통하는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구사항을 발견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그 발견된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용하는 개발이나 테스트에 있어서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류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일단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은 어떤 사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요구사항을 저희가 비즈니스 요구사항과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두 가지로 나눠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굉장히 처음에는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이그젬플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어떤 사업적 목적, 예를 들어서 모바일을 통한 매출 증대라는 어떤 사업 목표를 위해서 프로젝트 시작했다고 하면 그런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객에게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실제 엔드 유저죠. 그 말하는 고객이라는 것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주는 것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을 통한 매출 증대를 위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에는 모바일 캠페인 수행이라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즉 모바일을 통해서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고객사가 갖고 있는 여행 상품을 실제로 모바일 캠페인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 인해서 실제 고객은 좀 더 싼 가격에 오프라인보다는 좀 싼 가격에 여행 상품을 자기가 예약할 수 있고 구매할 수 있고 그런 가치를 고객에게 제시함으로 인해서 매출이 증대하는 사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 요구사항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고객에게 엔드 유저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캠페인 수행이라는 실제 그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은 여러 가지 수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수단은 SMS 통해서도 실제 모바일 캠페인을 수행할 수 있고요. 또는 그 구글 클라우드 메시징과 같은 전통적인 그 푸시 노티피케이션 방식을 쓸 수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주는 소프트웨어 수단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은 크게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비기능적 요구사항과 기능적 요구사항으로 나뉘는데요. 보통 기능적 요구사항이라는 것은 뭐 어떤 것을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뭐뭐 하여야 한다라는 어떤 기능, 피처의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캠페인 수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통해서 만약에 모바일 캠페인을 수행하고자 했다면 실제 푸시 노티피케이션 예를 들어서 구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구글 클라우드 메시징을 통해서 모바일 캠페인을 수행한다라는 것이 기능적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비기능적 요구사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가져야 되는 품질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능이라든지 보안, 그 다음에 확장성, 유연성 이런 실질적으로 품질 측면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할 고객사에 제공할 소프트웨어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그 shall be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보통 그 소프트웨어가 가져야 될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캠페인은 실질적으로 수행을 할 때 푸시 노티피케이션은 초당 20건 이상의 트랜잭션 처리, 즉 메시지 전송을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그건 성능 기준이겠죠. 성능 기준으로 보면 모바일 푸시 노티피케이션은 20건 이상을 초당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소프트웨어 품질 측면을 보통 저희가 비기능적 요구사항이라고 하고요. 비즈니스 요구사항에서도 주로 비기능적 요구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비즈니스 목표를,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적으로는 정부 규제 같은 것도 특히 많습니다. 특히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고 하면 금융결제원에서 말하는 실질적으로 보안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키보드 보안을 써야 된다든지 또는 공인인증서 써야 된다든지 이런 그 각각의 어떤 소프트웨어 품질 측면에 대한 품질에서도 보안 측면에 대한 이런 정보 규제 같은 비즈니스 요구사항은 비기능 쪽 요구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요구사항이라는 것은 크게 비즈니스 요구사항과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비즈니스 요구사항이라는 건 사업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그런 고객에게, 엔드유저에게, 사용자에게 제시해야 되는 가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은 그런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이유라면 그 이유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수단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요구사항이 고객의 사업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고, 고객의 어떤 사용자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측면과 그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을 구성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저희가 요구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저희가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았고요. 이제 요구사항 분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 분석은 크게 몇 가지 업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고객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수집하는 과정, 또 그 수집된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석, 또 분석하는 과정, 그리고 그 해석한 요구사항을 문서화하고 검증하고 그 다음에 변화 관리를 하는 크게 이런 업무들을 저희가 전부 다 요구사항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요구사항 분석을 프로젝트 초기에 끝나는 것으로 많이 판단을 하시는데요. 물론 요즘은 이제 많이들 의식이 바뀌셔서 이 요구사항 분석이라는 것이 프로젝트 실제 초기서부터 개발을 해서 상용화하기 전 단계 모든 과정을 사실 요구사항 분석 과정으로 좀 판단을 하고 계신데요. 그건 아주 좋은 판단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요구사항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3가지 정도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구사항 분석이라는 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젝트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같이, 모든 프로젝트 멤버들이 같이 수행해야 된다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제시하는 비즈니스 요구사항하고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사업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떤 우리가 고객에 제공하는 가치라고 했고, 그런 이유를 실질적으로 이유에 대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요. 당연히 사업부서에서 요구사항을 낼 경우에는 비즈니스 요구사항 측면에서 요구사항을 내실 거고요. 개발부서에서 내신다면 소프트웨어 개발 측면 요구사항을 낼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분명히 분리해서 요구사항 분석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 하나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관점은 사실 요구사항 분석에 대한 문서화에 대한 표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설계와 개발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굉장히 상세하고 명확하게 저희가 모든 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그 요구사항 분석서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좀 그런 기준은 저희가 좀 잊어먹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이라는 것은 크게 실제 요구사항 프로젝트 초기서부터 프로젝트 끝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요구사항을 수집해 나가고 그 다음에 분석, 해석하고 그것을 문서화해서 또 검증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다시 말씀드리면 요구사항 분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제 비즈니스 모델링 부분에 빨간 표시를 해놓은 이유는 이 비즈니스 모델링 부분이 비즈니스 요구사항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퀘어먼트 분석이 소프트웨어 요구사항과 관련된 분석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 좀 놓치지 말으셔야 될 부분은 비즈니스 모델링과 요구사항 분석이 거의 같은 시점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파악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소프트웨어, 그 구체적인 수단으로 제공할지에 대한 요구사항이 같이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진행된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페어로 움직인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셔야 되고요. 이 그래프상에 보시면 리퀘어먼트가 이 개발 단계에서 또 살짝 더 많은 업무 로드가 걸리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이유는 뭐냐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개발 단계에서도 요구사항에서 제시한 조건들이나 필요 충분 조건들을 충분히 비즈니스 로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상당 부분 저희가 또 업무 로드가
있다는 것은 한번 명심하고 넘어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요구사항이 무엇이고 요구사항 분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알아보았고요. 이런 요구사항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오류 중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오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요구사항 본 슬라이드에서 제가 제공해드리고자 하는 관점은 어떤 거냐면 실질적으로 요구사항 분석 내용들을 요구사항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계속 전달하는 주요 문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요 문서들 각 프로젝트 단계별 주요 문서별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요구사항을 고객이 저희 프로젝트 멤버들에게 전달해주는 수단은 제안 요청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 사업적 목적 때문에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할 거다라는 그런 제안 요청을 내주시면 그 비딩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제안서를 보통 작성을 하죠. 그래서 보통은 프로젝트 매니저가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프로젝트 매니저가 제안서 작성을 총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안서를 기반으로 해서 비딩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할 경우 PM이 그 프로젝트의 헌장을 쓰게 돼 있죠. 프로젝트 헌장이라고 하면 그 프로젝트의 사업적 목적은 뭐고,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에서 가져가야 될 예산 범위와 유입점, 그리고 주요한 이해관계자들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서 적용해야 되는 주요 기능들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을 프로젝트 헌장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즉 고객이 최초의 제안 요청서로 제시해 주신 요구사항이 제안서에서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부분 비즈니스 요구사항이겠죠. 그 제안서에서 어떻게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할 것이고, 그것은 어떤 비즈니스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이 쭉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보통 요구사항 분석서를 작업을 하는데요. 요구사항 분석을 하게 되는데 보통 가장 많이 빠뜨리시는 것이 비즈니스 요구사항 분석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제 실제 제안 요청서를 발주하는 그 부서에 따라 좀 성격은 틀립니다. 만약에 제안 요청서를 사업부서에서 발주하신 경우에는 당연히 비즈니스적인 관점에 쓰시겠지만, 반대로 또 개발부서 입장에서 쓰신 경우는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측면이 좀 많이 있고 비즈니스 요구사항 부분이 빠져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오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요구사항 분석서와 비즈니스 요구사항 분석서로 이제 나눠서 정리가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설계서로 반영이 되고 바로 이제 개발자가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설계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많은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각각의 제안서라든지 프로젝트 현장이나 이런 문서를 작성하는 주체가 틀리겠죠. 심지어 어떤 프로젝트들은 제안서를 프로젝트 매니저가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PM이 나중에 할당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안 요청서에서 말하는 고객이 사용한 언어를 쓸 거고, 또 제안서에서는 PM 또는 또 다른 제3자의 언어가 들어갈 건데요. 이런 식으로 각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문서들을 기술하는 언어가 다 틀려짐으로 인해서 이해와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요구사항 분석서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서 간에 충돌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 캠페인 수행을 한다고 했는데 모바일 기기에 있는 기능을 활용해서 모바일 캠페인을 수행을 해야 한다라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한다라고 쓰면 안 되겠죠. 보통 모바일 기기를 통한다고 하면 우리가 SNS라든지 전통적인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활용해서 실제 캠페인을 수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충돌된, 맞지 않는 그런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기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는 요구사항이 중간에 사라질 수 있죠. 특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구사항 분석서의 내용이 있는데 설계자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제 비즈니스 로직, 주요한 비즈니스 로직이라든지 요구사항 항목을 빠뜨림으로 인해서, 요구사항 전체를 빠뜨리는 건 좀 힘들겠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모바일 푸시 노티피케이션은 20초 내에 수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20초 내에 수행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당연히 설계서에 명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짐으로 인해서 개발자가 실질적으로 푸시 노티피케이션이 20초 내에 되지 않았을 때 핸들링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에러라든지 실제 또 어떤 다른 조직으로 처리하지 않는 그런 누락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문서와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동일한 요구사항, 고객의 애초에 제안 요청서에 명기된 그 요구사항을 가지고 추적할 수 있고 실제 변화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위한 어떤 추적 매트릭스나 그런 것들이 제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실제 제한요청서에 있던 특정 요구사항이 소프트웨어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설계에서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개발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추적할 수 없고 변화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 오류의 가장 큰 우리가 실제 그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큰 전제는 제 생각은 모든 프로젝트 멤버들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집하고 이끌어내고 이해내고 그거를 검증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이런 커뮤니케이션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서 제가 이런 커뮤니케이션 오류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대표적인 오류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발견의 오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견의 오류는 이 우측에 있는 빙산의 일각이 아주 잘 표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고객이 제한요청서를 주실 경우에는 대부분 비즈니스 요구사항이겠죠. 물론 이게 어떤 우리의 사업적 목표는 이거다. 이 사업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고객들에게, 우리 사용자들에게 이러이러한 가치를 제공해야 돼 라고 비즈니스 요구사항까지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제한요청서를 작성하신 부서가 개발부서라면 실제 고객사의 IT부서라면 보통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이 많겠죠. 반대로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빠져있죠. 여하튼 어떤 것이 빠졌든 간에 실질적으로 고객이 주시는 요구사항은 대부분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래서 숨겨진 비즈니스 요구사항이라든지 그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은 저희가 다 발견을 해내야 돼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만들 것이 무엇이다라는 구체적인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 실제 해당하는 요구사항, 비즈니스 요구사항과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이 상하는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모두 멤버들이 다 실질적으로 요구사항을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또 해당하는 전문 분야에 대한 요구사항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두 번째는 모든 요구사항은 모든 프로젝트 멤버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은 이 그림이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건 장님과 코끼리라는 그런 유명한 일화의 한 부분인데요. 실제 장님들은 코끼리 일부분을 만지기 때문에 코끼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개발자든 테스터든 설계자든 PM이든 각자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있겠죠. 전문 분야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각각 책임지고 이것이 내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어떤 거다라는 것을 노력을 할 때, 요구사항을 같이 이끌어낼 때 이것이 코끼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멤버들이 같이 발견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좀 그림으로 좀 이미지화한 거고요. 실제 또 하나는 발견은 언제까지 그러면 발견이나 노력을 해야 되냐. 모든 이슈가 될 만한 고려사항이나 전제사항들이라는 것들이 다 클로즈 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클로즈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이슈가 없어진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고객과 합의가 명확히 되는 시점, 고객과 합의가 되어야만 그때가 실제 우리가 이런 요구사항 발견을 멈출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적용의 오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의사소통에 관련된 오류, 그 다음에 요구사항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문제들, 그런 것들 좀 알아봤는데요. 적용의 오류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아무리 요구사항 문서를 잘 만들고 분석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또 거기에 따라 설계를 잘 한다 하더라도 실제 개발하시는 분들이 그 시스템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비즈니스 로직이나 그런 룰들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 없겠죠.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저희가 만드는 최종 산출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적용의 오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 요구사항 문서들을 참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만약에 설계자가 누락을 시켰을 때 개발자는 설계 문서만 참조함으로 인해서 실제 내가 개발할 수 없게 되는, 또는 실제 개발자가 잘 아는 부분인데 그런 익셉션이 났을 경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IO 익셉션이 났어요. 구글에 있는 클라우드 메시징이라는 걸 통해서 실제 메시지를 전송하는데 IO 익셉션이 나면 보통 위로 스로우 한다든지, 그러니까 예외 처리를 그냥 로그 정도 남기고 끝낸다든지 이렇게 그냥 하겠죠. 왜냐하면 개발자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걸 싫어하고 기본적으로 귀찮아하기 때문에 실제 그냥 에러가 생겼을 때 어떤 특별한 설계서나 이런 데에 연기가 안 되어 있다면 그냥 로그 정도 처리를 하고 끝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실제 요구 상황에서는 만약에 구글 메시지 클라우딩에 에러가 발생되면
SNS를 통해서 캠페인을 보내라고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요 마지막 줄, 즉 적용되지 않은 이 비즈니스 로직이 실제 요구사항 분석서를 첨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설계서에서 누락된 내용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본인이 봤을 때 IO가 엑셉션이 났다고 하면 클라우드 메시징으로 되지 않으면 뭔가 어떤 처리를 해야 되지 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결정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저희가 요구사항이 무엇이고 그 요구사항은 분석하는 그런 과정은 어떤 업무들로 이루어져 있고 근데 그런 분석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오류들, 즉 의사소통에 관련된 오류, 또 요구사항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오류, 또 발견된 모든 그런 요구사항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오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다음번 두 번째 섹션에서는 실제 그런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팁 또는 도구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파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